26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소금 평원은 시베리아의 겨울 설원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소금 평원은 과거 거대한 보너빌 호수의 물이 증발하면서 생겼다.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해 증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 소금 결정물이 생기게 된다. 보너빌 소금 평원에서는 매년 가을 스피드의 세계라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다. 경기는 태양이 소금의 수분을 증발시켜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열리게 된다. 8km와 4.8km의 두 직선 코스가 있다. 에바와 킬라는 전기 차량으로 최고 스피드에 도전했다. 그녀는 전기 모터사이클로 시속 385km를 주파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유타의 대자연이다. 오늘은 안데스의 숨은 소금을 찾아 살리네라스로 갑니다. 구름이 금세라도 달려올 것처럼 하늘과 가까운 땅. 광활한 안데스 공원을 지나 살리네라스로 가는 길은 다른 세상 같습니다. 드디어 먼발치에 조각조각 펼쳐진 하얀 땅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살리네라스 소금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속에 있는 소금밭이 잉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와. 네, 여기는 안데스 산 깊숙이 있는 소금밭이에요. 여기서 이제 염전장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려 3,700m 높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도 놀라운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놀랍고, 근데 여기에 소금이 나온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와. 오, 짜요. 바닷물 같아요. 수백만 년 전 바다였던 이곳엔 염분이 녹은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Cuántos kilos lleva de sal? 2500년 동안 소금을 만들어 온 이 염전은 한 칸 한 칸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높은 산 어디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걸까요? 소금을 녹이는 산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러 가고 있어요. 시.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염전이라 걸음이 아슬아슬했는데요. 암염이 녹은 물이 어떻게 염전으로 흘러드는지 물주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 무서워. 드디어 좁은 물주기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암염이 녹은 소금물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대요. 모든 웅덩이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Tenemos reservorio para de noche. 아. Ahí guardamos el agua para de noche. 잉카인들의 삶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잉카의 후예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죠. 먼 옛날 태양의 선물인 소금을 구하기 위해 산속의 작은 바다를 만들어낸 사람들. 사람이 만든 자연은 신의 자연보다 위대했습니다.
해발 3천 계곡에 자리 잡은 소금밭이라니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있는 소금밭. 모름지기 소금밭이라고 하면 해발 0m 갯벌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거대한 염전이 산속에 자리 잡은 이유는 암염이 넓게 분포된 지질 특성 때문이라 했다. 만년설로 뒤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이곳 암염지대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레 바닷물 같은 염전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잉카인들은 소금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계단식으로 소금물을 가둔 뒤 협곡에 수백 개의 염전을 만들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풍경은 그렇게 탄생했다. 안데스와 잉카는 정말 신비스러운 이곳 소금 사막의 두께는 약 30cm. 수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분지에 고인물이 조금씩 증발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소금에 그 가는 뾰족뾰족한 그 맛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왜 산림욕 같은 거 가면은 맨발로 자가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느낌보다 훨씬 좋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겐 생계수단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겐 삶의 터전이며 또 누군가에겐 더없이 멋진 여행지로 기억되는 소금 사막.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여행객들은 꼭 한번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남미의 카우보이. 이 광활한 소금 사막에는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1년 중 12월에서 4월까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신비한 풍경이다. 우기의 소금 사막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놀라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얀 소금 위로 빗물이 고이면서 소금 사막엔 하나의 소금 호수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 소금 호수는 하늘을 반사하며 하늘을 땅과 섞게 만드는 마법의 풍경을 연출한다. 소금 호수 위를 달리는 차들은 마치 하늘을 달리는 듯하다. 간판까지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금 호텔. 호텔 프론트, 식사를 알리는 간판 밑에도 아름다운 소금 결정체가 놓여 있어 이곳의 특징을 보여준다. 객실로 안내하는 요정들마저 소금으로 새하얗게 한껏 치장을 한 채 나를 안내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더욱 신기한 모습이 기다린다. 햇빛에 반짝반짝 반사되는 소금의 영향을 받아 이곳은 정말 밝은 빛의 영역에 있다. 완벽하게 소금으로 만들어진 소파와 객실 밖 벽면을 보고 있노라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으로 마음 가득 탄성이 터진다. 숙소를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가 소금 사막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향합니다. 보고타에서 북쪽으로 50km 가량 달리다 보면 시파키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소금이네요. 빛이 없는 이 지하에 소금으로서 이렇게 성소를 마련했다는 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시파키라 소금 성당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예술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현대 건축의 보석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성당이라 부르기도 하죠. 와, 이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다, 진짜. 와, 감탄이 시절로 나옵니다. 성당 내에서 제가 가장 놀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와, 라 카스카다 델 솔, 일명 소금 폭포인데 대단한 작품입니다. 소금물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풍광입니다. 거대한 소금 폭포가 저를 반깁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물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소금은 암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소금물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이죠. 소금과 물이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성스러운 곳이었어. 이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지만, 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웅장한 규모에 압도되는 바로 이곳이 소금성당 제일 깊숙이 자리한 대성당입니다. 고원은 먼 옛날 바다 밑 땅이었습니다. 4천만 년 전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충돌합니다. 그때 바다 밑 땅이 솟아올라 지금과 같은 산과 고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물은 바닷물같이 짭니다. 이 소금물이 오랜 세월 태양에 증발돼 소금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눈이 그치고 소금 캐는 작업도 끝났습니다. 소금을 싣고 갈 야크를 내릴러 전령이 파견됩니다. 천년이 넘도록 소금물을 지고 노래를 부르던 여인들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내륙 국가 라오스. 눈 씻고 찾아봐도 바다를 볼 수 없는 내륙 한가운데 소금을 만드는 마을이 있다. 수백 미터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 그 속에는 수억 년 전 이 땅의 비밀이 그렇다면 육지 한가운데서 왜 짠 바닷물이 나오는 것일까? 수억 년 전 라오스는 바다였다고 한다. 지각 변화로 여러 섬들이 붙어 육지가 됐고, 당시 바다였던 곳이 지층 아래에서 암염층을 형성하고 있다가 지하수에 녹아 소금물이 나오게 된 것이다. 소금의 성이란 뜻의 잘츠부르크는 그 이름처럼 소금 생산으로 발전해온 도시다.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소금 광산을 찾아갔다. 지금도 암염을 캐고 있었는데 갱도 일부를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었다. 총 길이 130km가 넘는 갱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다. 땅속에서 독일과의 국경도 넘나든다. Haselgebirge und hier sehen wir diese Salzadern, die sich hier durch den Berg ziehen. Das ist sogenannter Halit. Ja?
이 광산에서 소금을 캐온 역사는 3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언제부턴가 채굴은 중단돼 산속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8세기에 다시 채굴을 시작해 암염이 유럽 전역에 팔리면서 잘츠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가 됐다. Sehr verdichtetes Salz, das sind reine Salzkristalle schon. Also das wird dann wieder angereichert.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은 염분이 함유된 암석을 정제해 소금을 얻는 암염 광산입니다. Złoże solne ciągnie się na długości 10 km w kierunku wschód-zachód, szerokie od pół do 1,5 km w kierunku północ-południe, głębokość tego złoża solnego około 350 metrów. 갱도 중간엔 아치형으로 깎은 돌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돌이 바로 암염입니다. 약 1350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해저 지형이 솟아오른 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두꺼운 암염층이 형성됐죠. 아, 모멘트. 여기 하얗게 이렇게 뭉쳐진 소금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잠깐만요. 집에서 먹는 소금하고 똑같이 짜요, 이게 폴란드에서는 여기 소금광산에서 콜리플라워 소금이라고 마치 그 야채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검은 벽도 다 암염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것도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시커멓지만. 중세시대 소금은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했는데요. 당시 폴란드 왕실의 수입 중 3분의 1가량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에 다이너마이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호미와 망치만으로 소금을 캤는데요.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중세 당시에는 뭐 금값보다 비싸기도 하고 거의 버금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캐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간 1만 톤 정도의 소금을 캤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쓴 뒤로는 연간 60만 톤 이상을 채굴했습니다. 치면서 파편들이 튀는데 입속으로 들어가면 짜요. 전등에 비춰봤을 때 빛이 암석을 투과하면 소금이 함유돼 있다는 증거죠. 여기가 사해 최남단 소돔산입니다. 장장 8km에 걸쳐서 형성된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형성된 소금산이죠. 성서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긴데요. 타락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 신은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지만 도망가다 뒤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몇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소금이 하나의 거대한 산을 이룬 소돔산은 긴 산맥처럼 뻗어 8km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균열된 틈으로 형성된 동물 수십 개가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조각하고 광야가 품어온 소금 동굴은 이스라엘 남쪽 소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여느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밟고 지나는 땅도 스치고 지나는 바위도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모두 소금이죠. 마치 몇만 년 전에 소금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산의 귀암 개석 한 부분을 뚝 떼어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다 소금?
사실일까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투명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금산입니다. 빛을 받으니 단단해 보이던 돌이 투명하게 비칩니다. 소금으로 이런 절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 자꾸 카메라 셔터에 손이 갔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소금 결정체는 강하고 뾰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에 이런 소금산이 생겼을까요? 소돔은 원래 사해의 한 부분으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물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와 이렇게 소금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돌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닦아 보면은 소금덩입니다. 이 소금덩의 맛이 한번 어떤지. 아주 짠맛 중에서도 아주 쓴 그런 그 소금 맛이고. 맛있네. 강한 짠맛과 함께 어우러진 오묘한 맛이 있었는데요. 유대 광야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입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뺑 뚫려 있고. 사해 가는 길에 해발 기준점이 서 있다. 사해는 표면이 해발보다 390m 정도 낮아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사해라는 이름은 생물이 살지 못해 붙여진 이름이다. 사해의 염분은 보통 바닷물의 5배 이상이라고 한다. 해변엔 소금 결정들이 바위처럼 묻어 있다. 어우, 짜. 사해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아 있다고 추정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겨 돌로 변했다는 롯의 아내. 나수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소금, 목욕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해의 명소 엔게디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해물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이 소금물의 강도로 인해서 첫째는 들어가면 몸이 뜨고, 둘째는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로 인해서 아마 미용의 최고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곳곳에 소금 결정이 보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 뭔가 붙을 만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이루어서 거의 아름다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사해. 생명력 강한 유대인들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물 위에 누워봅니다. (150km로) 쭉 뻗어 있는 사암절벽은 최고 높이가 500m에 이르기도 한다. 척박한 땅과 자연환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보다 편한 안식처가 됐다. 사하라 사막의 팀북투 지역에서 오는 귀한 물건, 바로 암염이다. 말 그대로 단단한 바위 소금. 깊은 바다의 맛이 난다. 한때 사하라 사막을 오가는 대상들의 주요 무역품으로 말리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소금 사막의 대장관이 펼쳐졌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다. 흡사 한겨울에 눈 덮인 길을 걷는 것 같다. 사막의 다채로움 앞에서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뿐이다. 넓디 넓은 소금 사막의 유일한 소금 공장. 소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퍼담고 있다고 해야겠다. 소금 사막이 7,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니 튀니지 사람들은 소금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소금으로 조각 예술품까지 만들어 놓았다. There's a laugh in my eyes. There's a waltz in my walk.
깊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건기가 되면 카트웨 호수엔 3,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자연의 축복과 시련이 함께 내려진 이곳에서의 삶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We force ourselves to come, but life is not good because of what. But money, as we earn, we have to also get. You become happy for a little you have earned. We feel we love our job because we are born from here. No any other job we can do. It's only tent in the water, so we feel happy when we are working.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곳 소금호수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역시 모든 일에 좋은 일과 또 나쁜 일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선 좋은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2000m) 넘는 고원의 나라 에티오피아. 그 북동부에 다나킬 평원이 있습니다. 지구의 다양한 지질 형태를 모아놓은 듯한 메마른 땅과 거대한 소금 분지. 지상의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광들. 이 땅의 비밀 중 하나는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대륙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표면이 깊게 갈라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 훗날 새로운 바다가 생길지도 모르는 이곳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죠. 해수면보다 낮은 곳까지 갈라진 다나킬엔 바닷물이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증발하면서 소금 분지가 생겨났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메마르고 뜨거운 땅이 탄생된 것입니다.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이 땅에도 마을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소금 카라반들의 마을이자 소금 교육 중심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카라반이 소금을 운반해오면 대도시에서 온 상인들이 사가는 거죠. 도시 상인들의 창고엔 소금이 쌓여갑니다. 이 소금들은 곧 에티오피아 전역은 물론 이웃 국가들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소금을 싣고 돌아오는 카라반과 떠나는 카라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베라힐레. 또 한 무리의 카라반이 소금 강산으로 떠납니다.